네, 안녕하세요. 연금연구소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월 1000연금부자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농지연금만으로는 사실은 월천까지는 안 되겠죠.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지연금입니다. 그래서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농지연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연금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 개인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개인연금,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만 조금씩 바뀌어도 사실 굉장히 큰 연금을 평생 동안 원금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 좀 드려볼 텐데,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,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제가 연금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연령대별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와 그리고 얼마 정도의 연금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월 3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준비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전에 55세부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강조하는 미국 주식, 특히 이 ETF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평균 수익률 10% 이상은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주고 우리가 55세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10년 안에 연금을 나눠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원금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55세 때 연금 총액을 한 2억 정도 우리가 모았다라고 하면은 2억을 10년에 나눠서 받기 때문에 1년에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달에 대략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주식 ETF를 운영하면서 수익률이 10% 이상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0%씩 써도 10%의 이자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죠. 그래서 이 10%의 수익률로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라고 봐도 됩니다. 자,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2억의 그 연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. 원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운용을 해 간다면 55세까지 모아둔 퇴직연금, 개인연금의 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평생 동안 굉장히 큰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65세 때 되면은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? 물론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수용 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65세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을 100%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굉장히 늦게 받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령액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,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100%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이 농지연금이나 개인연금, 퇴직연금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리고 농업인 자격을 오랫동안 갖추면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새롭게 시행한 사업인데 농지를 사들이면서 직불금까지 주는 그런 유용한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 제도도 잘 이용하게 되면은 농지를 팔면서 어떻게 보면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주식 ETF로 운용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연금을 매년 받게 됩니다. 저는 이 방법이 실현 불가능하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개인연금, 퇴직연금은 미국 주식이라는
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. 농지연금, 농지이양은퇴직분은 우리 국가에서 포기할 수 없는 농업이고 농업인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출구가 나름대로 확실한 이런 연금에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미국 주식은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가? 네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이 네 가지를 이해를 했을 때 정말 미국 시장은 주식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 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수년간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향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자,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.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달러 패권입니다. 세계 기축통화이죠. 그래서 전 세계 외환 거래의 80%가 달러고요. 그 다음에 각국의 외환 보유액이 있죠.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서 IMF를 맞은 것처럼 각국의 외환 보유액이 있는데 약 60%가 달러이고요. 그 다음에 무역 결제의 88%가 달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. 당분간은 이게 언제 뭐 패권이 무너질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당분간 예를 들면 10년, 20년 동안에 달러의 패권이 무너질 거냐?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는 한 미국 증시는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중심지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세계 경제에 투자에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로 달러에 대한 그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전 세계의 혁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결국에 이제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된 그런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건데 그런 혁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뭐 지금 시총 1위인 엔비디아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메타, 아마존,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TSMC가 대만에 상장되어 있지 않죠.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ASML 역시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 정도로 전 세계적인 투자 자금을 모으고 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혁신 기업이 탄생한다면 그 기업들이 결국에는 미국 시장으로 몰려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인공지능, 클라우드, 반도체 등의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된 S&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분명히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함과 동시에 주식시장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이유입니다. 이거는 401k라는 연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이 있죠. 그리고 미국에는 401k가 있습니다. 근데 이 401k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미국 사적연금 적립금 규모는 39조 달러라고 하고요. 그러니까 401k를 통해서 연금 부자가 된 사람의 수가 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연금 부자가 많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률에 있습니다.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10%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는 매월 급여의 일정 비율이 자동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됩니다. 이게 401k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
연금을 받기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20년에서 30년 동안 이 연금 제도를 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자동적으로 투자한 이 주식의 자금이 보통은 미국 ETF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금 부자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지금 8%에서 10%가 작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연금은 기본적으로 20, 30년 동안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죠.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 1%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쉽게 나옵니다. 그 정도로 장기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 1, 2%의 힘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만으로도 충분히 연금을 통해서 연금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또 한 가지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관점은 바로 미국에서 이 401k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지켜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노인들, 그 다음에 노후 자금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 노인들의 노후 자금은 거의 401k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1k의 수익률이 나빠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표로 연결이 됩니다. 근데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리고 된 후에도 401k 연금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식의 수익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는 연준입니다. 미국의 페드라는 기관에서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역할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낮추고 물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를 높입니다. 지금 최근에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겪어온 고금리 시대가 바로 물가가 높아서 그런 거고 최근에는 이제 그 고금리 기조를 이제 그 마무리 짓고 다시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식 상황도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연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 신속하게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지원합니다.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008년의 금융위기, 2020년의 팬데믹 위기 때 이때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결국에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리고 돈풀기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면서 돈의 개념과 반대인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준은 경제 위기 때마다 시장을 지원을 해왔다라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설령 중간에 경제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주식의 변동성이 커져도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. 그러나 미국이 현재의 어떤 지위를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 정책을 모두 다 지금 국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가 장기적으로 연금 투자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미국 주식 또는 미국 ETF,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